윤석열 검찰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과연 검찰로 고발장을 냈을 때 이걸 수사를 바로 조사를 하겠느냐, 이런 저희들의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이상 검찰에서 고발장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게 되고, 그걸 지금 정부에서 경찰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탄압을 하고 아직도 지배를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경찰의 수사권이 아마 이 다누린건설에서 당락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경찰이 검찰이나 정권의 꼭두각시나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무마시키면 무마를 하는 그런 경찰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불의를 참지 못하고 우리 민간인들이 건설을 할 때 이렇게 수의계약이나 말도 안 되는 시공 능력을 가지고 2배나 넘는 건설 입찰액을 딴다는 것들은 말도 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가장 투명해야 할 대통령실이 신기하게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누린건설만 대통령실에서 건설 관련해서 수의 계약을 했고, 나머지 대통령실에서 수의 계약을 한 것은 렌탈, 물품, 집기 구입, 이런 500만원, 1000만원대의 자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경호처에서 보통 하는 그런 시설공사를 다누린건설만 6억 8천이 넘는 금액으로 대통령실에서 맡았고, 그걸 또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점. 또한 다누린건설을 조사해보니까 정확하게 건설 전문 건설업체에서 아시는 분이, 경험 있으신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다. 이거는 입찰용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고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다. 안효식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안효식인가 안효건데 78년생인데 이 자는 전문적으로 법인을 세웁니다. 그 법인을 세우고 건설업 관련해서 기존의 업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입찰에 하자가 있다거나 또는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등으로 걸려서 입찰을 할 수 없을 때 새로운 회사를 설립을 한, 그 설립한 회사를 마트에서 사듯이 돈을 주고 삽니다. 2012년 11월에 무슨, 지금 갑자기 생각했는데 무슨 DRC라는 회사가 안모 대표라는 사람이 70몇 개 이상을 만든 껍데기 법인이에요. 주소지도 아무 아파트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껍데기 법인을 사서 자본금 1억 5천으로 맞추고 기초자격증과 일반 자격증 2를 둔, 그래서 정확히 전문 건설 면허업을, 우리 이걸 단종이라고 합니다. 단종 면허를 빌렸거나 아마 빌렸을 거예요. 이 자격증 두 사람을 직원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왜? 취재한 언론사들이 사무실에 갈 때마다 다누린건설 사무실은 여기 CU 편의점만 한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우편이라든지 공과금 통지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조금 얼쩡거렸다는데 그 이후로는 나오지도 않았고 사실상 자격증은 빌린 걸로 추정이 되고 그렇게 불법적인 관행이 전문건설업에 파다하다 그래요. 그리고 김승예는 개명을 했더라고요. 김영미였던 사람이 김승예로 개명을 했었고 최종원이라는 사람도 최정관에서 최종원으로 등기부를 하게 보니까 개명이 돼 있었어요. 둘 다 이름을 바꿔서 개명을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 껍데기 페이퍼 회사가 바로 다누린건설이고 어디든 입찰은 가능한 전문 건설 단종 자격을 가진 껍데기 업체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로 대통령실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건설업계에 제가 전문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고 뭐 청와 대통령실 관계자 친척이겠지, 뭐 경호처에서 오랫동안 간해간 거를 청와대에 소개시켜줬겠지, 아니면 말 그대로 대통령실 직원이나 그 위에 권력 결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인간관계가 되어 있어서 이 다누린 건설을 전문 건설 면허업체로 앞세워놓고 6억 8천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 금액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순간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 면허 취소도 되고 벌금도 받고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면 조세포탈로 처벌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가 청와대 대통령실에 안보를 요한다 하면서 또 관계자가 언론에서 뭐랬어요? 크게 기술이 필요로 없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안보와 중요도를 요하는, 그래서 수의계약 조건이 된다 해놓고 아무나 건설할 수 있는 별거 아닌 유리칸막이 공사다. 이게 말이 상충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그거예요. 지금 대통령실 공사와 이제는 관저공사까지 언론이 다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입법도 발의가 돼 있다고 그래요. 뭐냐? 조달청에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 내용, 업체를 정보를 비공개로 비밀로 하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전부 공개하도록 법안을 지금 발의했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혈세 낭비가 가장 걱정이 되고 도덕적 해이가 그 다음으로 우려가 됩니다. 가장 모범을 내야 되는 청와대가 청와대에서 왜 대통령실로 옮겼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는 댓글이 언론 기사에 달리기도 해요. 왜? 이걸 공사들을 위해서 했나? 대통령실 공사, 그 다음에 관저공사 모두가 조달청에서 비공개로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전문건설인한테 물어보니까 조달청에서 공개 입찰이 아니고 비공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 다가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무슨 말입니까? 몇백억이 넘는 국민 예산이 전부 다 묻지 마로 누가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이 수의 계약을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공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먼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정부를 감시하는 견제하는 의회가 알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로 하다. 아무리 정권 초기라지만 사실은 좌도 우도 다누린 건설에 대한 말만 많았지 누구도 고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복이 두렵다. 검찰공화국이라서 어떻게 약점이 잡혀서 체포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까지 할 정도예요. 이게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입니까? 여러분, 좌나 우나 잘못한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고 불이고 거짓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잘못을 지적해야 됩니다. 뭐 우파라고, 우파 정권이 들어왔다고 우파니까 범죄 눈 감아줘, 살인죄 눈 감아줘, 우리 편이니까 강간한 거 눈 감아줘, 이런 게 통용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대한민국에. 탄핵 정변도 마찬가지고 지금 태블릿 PC도 허위라고 하면서 지금 난리를 치기지 않습니까? 그런 윤석열과 한동훈이, 특히 윤석열 정권이 왜 모든 대통령실 공사를 조달청에서 폐쇄를 하고 기자들이 알 수 없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다 돌려서 그 수의계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는 신문기사에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8억 정도의 세금 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조세포탈범 처벌법 위반으로 8억이 벌써 부과 징수가 됐고,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세범 처벌법 8세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16억원어치 3건의 경호처 그 시설, 대통령실 주변 시설 경호처 발주를 수의계약으로 받았어요. 거기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껍데기 회사를 내세웠다는 것. 자격증 2명, 건설 전문업 단종 면허가 가능한 자격증 2명을 딱 맞췄고 자본금 1억 5천 이상 맞췄어요.
그래서 건설 전문업체에 5천인가 그 회비 보증금을 내고, 이렇게 하면 전문 건설업체에 관련된 단종 면허를 따고 이런 인테리어나 시설공사에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누림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에 수사 중인 탈세 의혹인 그 A 회사 16억을 수의계약을 받은 회사도 여야의 말대로 청와대 경호처의 오랜 관행이더라도 그 부실과 비리는 잡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지난 정권에서 한 거라도 잡아야 될 것이고, 심지어는 이번 정권에서 했더라도 잘못은 잡아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 잘못돼가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대한민국이 왜 도덕적 해이가 오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편이니까 봐주자. 우리 편이니까 범죄에 눈 감아주자. 그렇게 하다가 요즘 깜빵 갑니다. 절대로 죄 앞에서는,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돼요. 권력자 측근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수의계약분을 해가지고 이 금액 되는데 전문 건설업체에 맞는 거 맞춰가지고 한번 갖고 들어오세요. 이런 자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 자는 혈세 낭비에다가 직권남용에다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전부 다 그 말이에요. 다누린 검사 6억 8천짜리 수의계약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알지 못하면,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또는 지정해주지 않으면 100% 수의계약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다누린 건설과 그 나머지 입찰한 수의계약업체를 승인해주고 결재를 올리고 결정을 한 자가 있을 겁니다. 실무자가 있을 것이고 최종 결정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무자와 최종 결정자를 경찰에서 과연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 검찰에서 또 뭉개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불공정의 극치의 나라이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정말 살기 힘든 정말 기득권과 악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불의를 눈 감아준다, 거짓을 모른 채 한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추락의 나락으로 지난 5년간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 제2, 제3의 다누리 건설이 없어지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만히 두고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에 고장된 권리를 보장하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다누림 건설이 생기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건설 비리,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벌써 김건희, 장모, 최은순 씨 관련해서 두 번째 요양병원을 발견을 하고 국회의원이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진행이 돼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왜 국민적 의문이나 의혹을 생기게 만들까요? 권력자 주변 사람이 급여 받는 그 사무장 요양병원이랍니까? 그게 두 번째 게 걸렸음에도 첫 번째 걸려서 어떻게 했어요?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탔다고 해서 징역을 받아서 실형을 받다가 권력자의 친인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석이 됐어요. 지금 나와서 있습니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는 5월 말에 김건희가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폐쇄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6월 1일부터 보니까 김건희의 오빠인 사람이 코바나 컨텐츠를 이어서 경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들은 대통령실로 다 가서 근무를 하고 있죠. 이렇게 불투명하고 친인척 측근에 대해서 의혹을 갈 수밖에 없는, 국민적인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그걸 조달청은 또 시키는 대로 따라해서 비공개로 돌렸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에서 취재할 권리를 묵살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들 이번에 잘 해소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권으로 제대로 권력의 중심이라 하더라도, 또는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이
친인척이나 혹은 지인을 통해서나 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시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걸 지고 있거나 이걸 무혐의로 내더라도 아마도 국민적 분노는 더 커질 것이고, 경찰이 수사권에 대해서 결국은 권력의 꼭두각시였구나, 결국은 검찰의 진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안 되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도 결국은 독립성을 침해받고 경찰국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게 되는, 오늘이 아마도 그런 시초가 되고 시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용산경찰서장님과 용산경찰서 간부님들은 위에서 압력 들어오는 거나 무마시키거나 살살해라고 수사 관련해서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고 수사가 공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또 검찰이 이걸 무마하고 막으려 하더라도 정의롭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계좌 추적, 자금 추적, 이따가 자금 추적 부분은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6억 8천에 대해서 자금 흐름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왜? 최종적으로 돈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분듯이 있습니다. 계좌를 추적하다 보면 6억 8천이 누구누구에게 나눠지고 하청 누구한테 가고 그 하도급의 하도급은 누구한테 가고 그 나머지 돈은 누구에게 리베이트가 됐거나 또는 알 수 없는 계좌나 돈 세탁이 되었다라는 게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수사를 해주시고, 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시도를 다누림 건설의 남자 경영자라고 명함을 주면서 시도를 한 게 UPI 뉴스 탐사 취지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UPI 뉴스 기자 두 사람 연락을 해서 그 담당자와 세금계산서 의뢰를 받은 그 사장을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조사까지 기본적으로 안 하게 되면 저는 경찰은 정권의 꼭두각시이자 검찰의 하수인밖에 안 된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 잘 받고 또 조사한 후에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투명하게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